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차익 매물이 쏟아지며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1.5% 하락했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도 1%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고점 부담 속에 손고르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 증시는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가 1.78%, 코스닥은 0.55% 강보합권에서 마감 지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예상 체결 지수를 나타내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미국발 여파로 인해서 양 지수가 파란불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0.59% 하락하면서 2,598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은 0.59% 내림세 연출하면서 857포인트 선에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은 양 지수가 파란불을 연출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내림세를 연출하지 않을까 하는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러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역시도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0.67% 약보합권에서 74,3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K하이닉스는 보다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69%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14% 상승,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1.56% 조금 더 조정이 보여집니다. 포스코홀딩스 2.12% 하락폭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아가 1.05%, 네이버가 0.23% 낙폭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G화학이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비엠은 1.73%, 에코프로 약 2% 가까이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 DX와 HLB가 보합권 그리고 LNF가 1.22% 약한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HPSP가 2% 넘게 낙폭 연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알테오젠이 1%대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는 0.48%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2.93% 약 3% 가까이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15% 약한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지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큐렉소라는 기업이고요. 이 큐렉소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 및 그 의료기기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 라면 원재료나 유제품 원재료를 수입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 유통업도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부각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은 결국 의료기기 쪽에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해서는 3분기는 이제 그 별도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제 국내 의료기기 유통시장 등의 좀 어떻게 보면 비수기에 따른 매출이 좀 일부 감소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난 8월에 그 본사 및 연구소 이전에 따른 그 통합에 따른 그 일회성 비용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보니까 실적이 3분기 때는 그렇게 좀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기기 쪽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좀 계속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왔던 것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인공 관절 수술 로봇이라고 이제 큐비스 조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10월 말에 러시아 식약처로부터 인허가를 획득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지금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게 지금 얼마나 그 가동성이 있을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가 좀 더 되는 시점이 된다 하면
한다면은 효과는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그렇게 둘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에 대해서는 그 해외 진출 확대에 따른 이슈도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그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의 다양한 국가를 통해서도 진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편입이 됐다 보니까 그런 편입이 된 상황에서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좀 들어와주는 점을 봤을 때는 이러한 흐름들이 굉장히 좀 앞으로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번에 그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편입은 좀 그 의미가 있는 것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따른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부각이 되었다 보니까는 자금이 일부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기존에 이제 공매도 그 한시적 금지 전에는 그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따른 공매도는 좀 어느 정도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이번에는 6월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금지를 했기 때문에 자금 유입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른 또 반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좀 더 그 앞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의료기기 쪽에서도 또한 기술주들 중에서도 주목은 계속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큐레소의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부분들도 있긴 한데 금일 좀 더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 것이 뭐냐면은 디지털 의료 제품법이라는 것이 식약처에서 좀 통과를 한 것으로 좀 밝혀졌습니다. 전이 좀 통과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여기에서 디지털 그 의료기기와 융합의약품 그리고 건강지원기기 등을 통해서 내용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결국은 뭐 순수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지금은 자금이 나와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디지털 헬스케어나 이쪽 분야도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11월 말부터 기관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도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오히려 매수가를 시초가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21,000원을 돌파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1,000원으로 지정을 했고 손절가는 좀 짧게 16,500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로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료 로봇하고 최근에 코스닥 150에 들어가서 이제 기계적으로 편입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면서 큐렉소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MBT라는 기업이고요. 이 MBT는 모바일 포인트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는 이제 캐시 슬라이드 서비스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개발을 좀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모멘텀이 그렇게 뭐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최근에 다양한 모멘텀이 계속 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MBT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계속 가져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3분기 때 매출액이 275억 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 이상 증가를 했는데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들은 다소 좀 아쉬운 상황인데 의미 있는 것을 좀 살펴보자면은 3분기 누적 매출이 그 780억 원으로 동일 기간 대비의 그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다 보니까 올해 실적에 마무리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그 시장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매출 성장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동사의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내년 동사 주력 사업인 오퍼월 그 플랫폼 에디슨이라고 있는데 이 오퍼월 플랫폼 에디슨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속 확대를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던 게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네이버 웹툰을 보기 위해서 동사가 쿠키 오픈을 좀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부각을 받고 있고요. 특히 네이버 웹툰의 경우에도 일본에서 거의 굉장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네이버 웹툰에 따른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은 태국과 대만 지역에 라인 웹툰 오퍼월 서비스를 좀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게
내렸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최근에 이제 트위치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트위치 스트리머 대부분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로 네이버 취재직을 선택하는 분위기인데 동사의 경우에는 에디슨 오퍼월의 대표적인 제휴사가 바로 네이버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토스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동사가 또 이전에 2021년 4월 때 토스와 또 업무 협약적인 부분들을 같이 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외인의 매도세는 좀 나와주고 있지만은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나와주는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래쪽에 매물이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8,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98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고요. 우선 환율은 올라갑니다. 1,304원대 그리고 WTI 국제 유가는 소폭 떨어지네요. 우선 0.84% 하락하면서 73달러 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토스 상장 기대감에 어제는 토스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물류 그리고 해운 관련 테마 역시도 글로벌 물류 위기감에 상승분을 보여줬고요. 자동차주도 오랜만에 상승 흐름을 탔고 또 정책 테마주 역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테마주가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 사이에 뉴욕에서 좀 조정이 나온 만큼 우리 시장 역시도 해당 종목들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예상 체결 지수에서 개장된 지수의 모습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는 0.63% 하락하면서 2,597포인트 선에서 출발합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연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87% 내림세 연출하며 855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 지수가 예상 체결 지수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신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이슈가 있는지 화면 살펴보시죠. 우선 현대차입니다. 러시아 공장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에 오히려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어제 상승분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은 0.85% 약 1% 가까이 내림세 연출하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가는 19만 7,4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G전자입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주가가 하향보다는 상방을 좀 노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승분을 연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0.3% 소폭 조정받고 있고요. 한화솔루션 최근 IRA 법안에 의해서 관련된 종목들 역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태양광주 한화솔루션 역시 3.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2% 넘게 내림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다음은 페노션. 어제 주가가 급락했었습니다. HMM 관련된 인수로 인해서 하락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매물이 올라오면서 3.13% 강세 연출하고 있고요. 흥하해운은 글로벌 물류 대란 위기 속에서 오늘도 8% 넘는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오늘 2.49%, 2% 넘는 약세를 연출하면서 18,790원 선에서 출발합니다. 이월드는 아직까지는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토스 관련주로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죠. 피코그램은 10% 시초부터 강한 모습으로 5,41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인증도 토스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테마 상승을 이루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1.02%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오늘 상장한 종목입니다. C사이트인데요. 사실 해당 종목 지금 바로 좀 집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살짝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트 의류 제조업체고요. 오늘 코스닥에 상장된 만큼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계가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18% 넘게 상승하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35,550원 선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장한 종목인 만큼 종가까지 어떻게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한 소식은 강건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개장하고 3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 이어받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HMM
계속 강합니다. 오늘도 2.7% 장초반에 올라가네요. 관심 주식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0.4%, LS머티리얼즈 어제 장중 고점에서 좀 밀렸죠. 그러니까 오늘 개장 초반부터 조금 밀려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4.5%.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은 3조 초반에서 지금 유지는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림 최근에 무섭습니다. 27%나 이렇게 올랐네요. 오늘 많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하림만 오른 게 아니고 뭐 하림 지수도 여기 16위권에 있습니다만은 플러스 6.1%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최근에 그 HMM을 사는 이런 딜을 재계 서열이 좀 올라가는 거에 좀 배팅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에코프로모티 2.8% 조금 밀려 내려가죠. 오늘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간밤에 미국 시장 밀려 내려간 게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장초반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S전선 아시아 플러스 16%, LS전선 관련해가지고 또 뉴스가 좀 나왔죠. 근데 LS전선 아시아 밸류에이션 상당히 높습니다만 최근에 아주 열띤 이 수급이 그 몰리는 모습이 그대로 주가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와이더 플래닛 항상 부러운 주식이죠. 와이더 플래닛 오늘도 20%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마이너스 2%네요. 12만 원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조금 밀려 내려오는 이런 느낌. 에코프로 BM 마이너스 0.9%. 그래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오늘 장 초반에 안 좋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보니까 개장되기 전에도 벌써 2,000 계약을 이렇게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 1,000 중반까지 좀 갔다가 2,163 계약 다시 순 매도로 이렇게 돌아섰고, 자 외국인들 현물 시장에서는 크게 개입을 안 하고 있다. 이제 아무래도 뭐 휴가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들 크게 개입은 없는 가운데 주가는 지금 지수가 0.5%, 0.4% 각각 밀려 내려갔습니다. 코스피 2,600에 딱 서 있네요. 자, 시가총액 상위로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33억 프로그램 순 매도 있는 가운데 0.5% 밀리고 최근에 시가총액 2위로 올랐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SK하이닉스 마이너스 0.6%, 오늘은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6%,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가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분위기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DX, LNF, HLB. HLB 상당히 최근에 강했었는데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 나오나요? 오늘 에코프로 BM만 프로그램 순 매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 55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 들어오면서 49만 2,500원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같은 계열이죠. 포스코 퓨처엠 오늘 같이 프로그램 순 매수 40억 정도 들어옵니다. 플러스 1.6% 이렇게 흐르고 있다. 네이버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 39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0.9%. 그러니까 최근에 그 금리가 떨어지면서 계속 각광을 받던 성장주 위주로 오늘 조금 장초반에 조정을 받습니다만은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6%, 0.6%권에서 출발했던 증시입니다만은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3으로 낙폭을 지금 축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순매수 상위 오늘 HLB 다시 플러스로 돌았네요. 플러스 1.4% 프로그램 순매수입니다. 2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하나마이크론 이 순서로 프로그램은 18억, 12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순매도 상입니다. 삼성 SDI 100억이나 파네요. 1.9%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고 HMM 장중 고점보다는 조금 밀려 내려갑니다.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 영향인가요? 69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도 나오면서 1% 초반에 지금 강보합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3억 프로그램 순 매도, LG화학 33억 순 매도 이런 순으로 지금 프로그램 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면이 있었는데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35억 순 매도가 나오면서 1.9%, 하림 지수 계속 강하죠. 14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만 오늘도 또 가자는 분위기입니다. 6% 상당히 강하고요. 우리 기술 투자 간밤에 비트코인 좀 괜찮았죠. 프로그램 순 매도 13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2.7%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장 초반에 마이너스 0.6%대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제 조금 낙폭은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 빨리 달렸어요. 산타가 이미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산타랠리가 이미 시장에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건데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미국 증시에 따른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반영돼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지금 뭐 산타에 대해서는 오긴 온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걸어서 오는 건지 이거를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루돌프가 그냥 이거는 좀 그 말씀드린 거지만 이게 지금 10억에서 그 대주주 상한 이거를 한 10억에서 50억으로 좀 올리게 되면은 그래도 좀 더 이러한 그 수급적인 형태가 많이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예. 결국은 루돌프의 의도가 아닌가라고 좀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워낙 이제 증시가 좀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는 뭐 전일에 대해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 취임 이후에 그 경제부총리의 취임 이후에 뭐 진행이 되겠다라는 게 뭐 첫 번째 포인트고 아니면 오늘 발표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이 내용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오늘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속 좀 증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발표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수급적인 형태들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있기는 하지만 수급적인 형태에 이제 좀 들어와서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의 흐름들을 보니까는 대부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계속 가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가고 있고 심지어 테마적인 형태, 심지어는 정치 테마주까지 올라가는 현상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굉장히 좀 많이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에 따른 내용만 좀 잘 마무리가 된다 하면은 좋게 마무리가 된다 한다면 오히려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하셔서 지금은 좀 때를 기다렸다가 대형주 위주로도 좀 체크를 계속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부 쪽에서 너무 이제 시장의 여론을 많이 이제 살피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거래일 기준으로 며칠 안 남았잖아요. 해당 날까지는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도 이걸 그 신호를 안 주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해당 날까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뭐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좀 시장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 자 H&M, 하림 지주 이쪽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상당히 핫하고 관심 주식이 1위권에 지금 와 있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여기에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게 하림하고 하림 지주의 경우에는 결국 H&M 인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됐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뭐 우선 협상자가 됐다고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텝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내년 정도에 이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는 지금 기존의 이제 주주와 그 어떻게 보면 그 매각과 그 관련된 지금 할인 간에 좀 어느 정도 기싸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상황들을 봤을 때는 뭐 3년 유예든지 여러 가지 좀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고 이게 좀 리스크로도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H&M을 할인이 인수를 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인수금융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인수금융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가 두 번째 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페노션에 따른 뭐 주가가 하락을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결국은 페노션의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페노션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인수금융에 따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인수금융에 따른 부분들을 했을 때 이자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자가 8%면은 그 내는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개별적인 흐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페노션 쪽은 약간 좀 아쉬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나머지 하림과 하림 지주나 H&M은 지금은 해운과 관련된 이슈가 그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효과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림 지주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림이 올라가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이제 뭐 말이 안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네, 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히려 저는 좀 그 조금이라도 상승분을 좀 생각을 한다 하면은 하림 지주 쪽에 좀 더 적은 비중으로는 들어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림 쪽 알아봤고요. 자동차 업종 보니까 오늘도 아주 불이 세게 타고 있습니다.
기아도 오늘 장 초반에 조금 약한가 싶더니 2%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화신도 오늘 다시 불을 뿜는데 자동차 업종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는 분위기예요. 사실은 자동차 업종 돈을 잘 번다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아차 대표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안 움직이고 정고점에서 계속 맞고 이렇게 제한되고 하다가 이제는 좀 뚫고 나가는 건가요? 10만 원 좀 터치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자동차 업계가 뭐 굉장히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올해는 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무역 수출입 동향을 파악을 해봐도 자동차 수출이 계속 좋았던 거는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부 좀 문제가 됐던 게 결국은 일본 쪽에 그 엔화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자동차가 좀 많이 못 갔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어느 정도는 반대 입장으로 좀 흘러가다 보니까는 오히려 지금 자동차 업종이 이제는 좀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뭐 활부에 대해서도 금액이 줄어드니까는 그걸 통해서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오히려 지금은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중국이나 이런 쪽보다도 지금 인도 쪽으로도 많이 지금 편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점을 봤을 때는 자동차 쪽에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살피셔야 될 것 같고 이에 지금 하단 구조를 봤을 때는 부품 제조업들 위주로도 같이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복합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화신도 좀 괜찮게 보고 있고 뭐 기별적으로 밑에 현대 계열사나 기아 계열사 위주의 기업들은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자율주행 섹터도 후에는 계속 좀 주목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 가장 저평가 업종이죠. 자동차 업종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가 마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 시작할 때 좀 약한 것 같다가 조금 이제 회복이 되는 모양인데 자동차 업종 오늘 상당히 괜찮고 코스닥 쪽도 좀 반등이 좀 좋습니다. 회복이 여기 좋은 게 대주주 양도세 완화 요게 뭐 오늘 내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이제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국내 시장에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대 또 낙폭을 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덜 받고 있다라는 좀 모습이고요. 지금 오늘 이제 좀 성장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기아차,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사실 시장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좀 어수선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은 뭐 한 달 사이 좀 수익률을 보자면 뭐 와이더 플래닛, 뭐 대상홀딩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뭐 수익률 상위
상위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또 이제 와이더 플래닛 같은 종목이 이제 오늘 또 17%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사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치가 아니라 어떠한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좀 좌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래 수익성을 보고 투자하는 가치 투자가 좀 단기적으로는 잘 안 먹히는 뭐 그런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신규 상장주들 뭐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뭐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LS 머트리얼즈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이런 종목들에 좀 이런 자금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언급드린 종목들은 사실 현재 가치보다 최소 5배 이상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이제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추가적으로 뭐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언제 좀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급등한 종목들은 언젠가는 급락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시장 수급이 어느 정도 좀 흐름이 정상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소외되어 있던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금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는 업종 위주의 이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여전히 뭐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식품 쪽 그리고 방산, 엔터, 미디어까지 두루두루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너무 높은 신규 상장주보다는 밸류가 되는 쪽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1번이 LS전선 아시아네요. 흥하해운, HMM 대안에 오늘 해운주가 3개나 있습니다. 한국콜마 이렇게 5개 회사인데 어느 걸 얘기해 볼까요? 네, 한국콜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이제 그 과거에 몇 번 계속해서 좀 언급을 드린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우상향 추세로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6만 원대 전고점 부근까지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지금 이 한국콜마 역시도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어떤 또 외형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걸립니다. 지금 저항대 구간에서 55,000원대를 쉽게 뭐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조정 구간에 돌입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항상 분할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는 무조건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결국 한국콜마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 이제 54,8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가부터 5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근이 6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핫하게 매일 들락날락 이렇게 오르는 주식이 있습니다만 이제 한국콜마 같이 이렇게 좀 천천히 미지근하지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주식이 있죠. 자, 이제는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하림 오늘도 1등입니다. KNS, YIK, 갤럭시아 머니터리, 지노믹 트리 어느 걸 얘기할까요? 네, 갤럭시아 머니터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STO 이제 토큰 증권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왔다가 뭐 지금 다시 조정 이후에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인지 너무 좀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지금 시장 자체가 이슈 하나에도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슈만 있으면은 이제 수급이 계속해서 좀 옮겨 다니는 그런 이제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STO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달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대감 정도는 충분히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차트를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뭐 4,000원대에서 현재
이제 14,000원대까지 뭐 단기적으로 한 3배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살짝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전략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가가 이제 11,65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 만 원대를 다시 한번 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정폭이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가격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손절가는 10,000원 라인을 좀 잡으시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한 14,000원대까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럭시와 머니트리까지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급등주 알아봐야죠. 급등주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우선 삼성출판사입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상한가 진입한 모습이고요. 아기상어 아시죠? 핑크퐁 컴퍼니 지분을 가진 2대 주주입니다. 핑크퐁이 내년에 상장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현재가는 19,9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위니아입니다. 법정 관리에 놓여져 있는 위니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을 밝혔고요. 현재 20.13% 상승하면서 567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와이더플래닛입니다. 지속적으로 급등주에 이름을 올렸었던 종목인데 7거래를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거침없는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진행했었던 이정재 배우와 정우성 배우 같은 경우에는 투자 효과를 톡톡히 봤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11.85% 상승하면서 25,9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KCC 건설입니다. 우선 삼성 평택공장 신축 공사 체결로 시간 외에서 급등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12.55% 추가 상승분을 보여주면서 5,9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월드입니다. 토스 상장 기대감에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격 상폭까지 올라갔었죠. 오늘도 24.19%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2,10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급등주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슬이 전문가가 가져온 따라가 마라 종목 화면으로 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리온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오리온 이제 최근에 또 좀 조정폭이 크게 나오다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리온의 경우에 이제 국내 대표적인 이제 그 식음료품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경기가 좀 악화가 되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양호한 수익성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리온에서 이제 만드는 뭐 과자나 유제품 중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좀 파악을 해보자면은 대부분 뭐 대두유라든지 이제 파묘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러우 전쟁이 좀 발발하게 되면서 원유 가격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절한 그런 판가 인상에 따라서 큰 변동폭 없는 이런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매출액도 이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 또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 개선이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두유 시세만 보더라도 1년 전에만 보더라도 한 1파운드당 한 63센트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50센트대까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내년에 어떤 수익성이 훨씬 더 이제 기대되는 이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오리온 측에서 이제 원재료 값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판가를 뭐 다시 한번 낮추겠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진행은 되지 않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 식품 업계에서 한번 판가를 올리게 되면은 그전 수준으로 낮추는 게 뭐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런 제조 원가에 대한 부담 해소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런 마진 레벨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품에 대한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중장기적인 어떠한 고성장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있는데요. 우선 오리온의 경우에는 거의 매년 이제 보게 되면은 실적의 변동폭이 굉장히 좀 적은 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뭐 대두유, 파묘 가격이 폭등을 했을 때도 굉장히 좀 수익성이 안 좋아질 법한 그런 환경에서도 영업이익률 변동폭이 굉장히 크지가 않은 상황인데 항상 이제 14%대 이상대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 원재료들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저가 원재료로 대체를 하게 되면서 신제품을 그동안 많이 출시를 해 왔었고요.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방어해왔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게 지금 먹히는 이유가 결국에 오리온의 제품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그만큼 이제 이런 브랜드 가치를 좀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또 설비 투자를 또 확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생산력까지도 좀 증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설비 투자에만 한 2천억 원 정도 투입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 지금 생산 라인 확대를 통해서 국내와 해외에 대한 어떤 시장 지배력을 좀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의미로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경기 악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생산 능력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현 주가는 굉장한 이제 저평가 상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단기 순이익이 한 4,100억 원대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1년 후에 추정 PER이 한 11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동종업계에서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대가 이제 한 11만 5,500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11만 5천 원 이하대로 좀 눌린다면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한 14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리온 이렇게 알아봤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요. 오리온 하면 그래도 초코파이 아니겠습니까? 초코파이가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과자를 보면 조금 양이 좀 줄었잖아요. 좀 양 좀 많이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오리온 알아봤습니다. 그다음 종목도 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크래프톤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이 종목도 따라가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좀 많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현재가에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좋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대표적인 게임이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배틀그라운드도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맵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용자 수가 다시 한번 또 이제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전히 뭐 배틀그라운드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금 무시를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3분기 실적으로 이제 나타났었고요.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00억대를 달성을 하게 되면서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인해서 이런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발생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이후에도 동시 접속자 수가 한 62만 명 정도 62만 명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배틀그라운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신작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봤을 때 약 이제 한 32개 정도의 신작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지스타에서 뭐 인조이라는 게임을 또 선보였었는데 굉장히 좀 호평을 받았었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도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32개를 뭐 출시한다라고 했을 때 이 32개가 뭐 다 잘 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만 잘 된다라고 하더라도 향후 몇 년간의 어떠한 실적을 좀 책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런 이제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업종 내에서도 사실 이제 탑픽 종목으로 좀 꼽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인데 뭐 게임 업계가 경쟁사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뭐 넷마블, NC소프트, 뭐 카카오게임즈, 뭐 이제 여러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경쟁사와 좀 비교를 했을 때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대부분 이제 한 자릿수에 불과한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30% 이상대, 두 자릿수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게임 업종 내에서도 탑픽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 게임주들이 굉장히 부진했던 게 뭐 실적 부진도 있겠지만은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부재 그리고 흥행에 대한 실패였던 점이 원인이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면은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작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적 모멘텀까지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이 한 20만 7천 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21만 원 이하대에서 분할로 좀 담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 26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슬이 전문가는 오리온 그리고 크래프톤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고 증권사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클리오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어떤 내용 전달드릴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믿고 보는 클리오 하나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어제 클리오는 6% 넘게 급등하면서 32,5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도 플러스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3년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한국 화장품 시장의 주요 성장 모멘텀으로 꼽히고 있고 또 올리브영 수요에 집중해 비중국 수출 역시도 확인할 수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클리오는 헬스와 뷰티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는 점도 큰 강점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색조 점유율 1위 그리고 국내 매출의 60%를 기여하고 있는 부분 역시도 화장품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었습니다. 미국 그리고 동남아 지역으로의 수출이 고성장함에 따라 전년도의 높은 기저에도 2023년 역대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 클리오의 주가는 연초 이후 약 89%까지 껑충 뛰어오르면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는 딱 클리오의 이익 성장과 동등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2023년 추정치 영업이익 증가율 역시 플러스 8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로 인해서 산업 전반에 충격을 제외받았습니다. 사드와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 전반에 충격을 제외하고 나서는 꾸준한 성장 모멘텀을 보였습니다. 시장에 대한 명료한 판단과 빠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클리오 성장 동력으로 꼽혀지고 있는 부분은 올리브영과 동반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중국 오프라인을 즉각적으로 철수한 부분 역시도 매력적인 강점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국내 다양하게 생긴 버티컬 플랫폼에 대한 빠른 대응 역시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사몰 사용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홈쇼핑을 침투하고 있고 다이소 대응 브랜드 런칭 등 성장성도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평가 역시 받고 있습니다. 시장이 파편화되고 너무나 많은 브랜드의 패스트 코스메틱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브랜드 자체도 중요하지만 보유한 킬러 제품 개수 역시도 중요하다라는 부분 역시도 큰 강점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클리오는 각 카테고리에서 1등 제품을 만드는 전략 그리고 각 카테고리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쟁 심화 환경에서 차별화된 성장을 만들고 있고 이러한 점이 믿고 보는 클리오의 저력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다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4분기 실적 내다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연결 매출 약 90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115억 원으로 집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월 증권사의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상을 상회하는 부분, 국내 헬스앤뷰티 부분, 미국 수출 역시도 호조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 역시도 강점으로 기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4분기 매출은 조금 약한 것이 보통은 일반적인데 예년보다 강한 수요로 최대 매출의 3분기와 격차를 좀 좁힐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고요. 미국은 9달 판매 호조로 인해서 분기 매출 100억 원대를 도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추후 SKU, 최소 재고 단위 확장을 통한 추가 성장 동력 역시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홈쇼핑은 볼륨 확대로 인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부분 역시도 매력적인 부분이네요. 면세 채널은 효율화 지속 등으로 전반적으로 이익 체력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외형 확대와 믹스 개선 그리고 채널 효율화 등으로 인센티브 지급, 재고, 폐기 등의 비용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와 유사한 마진 체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외와 기초 그리고 방한 관광객으로 인해서 2024년 역시도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클리오의 실적은 연결 매출 약 3,900억 원으로 집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486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외 중심으로 모멘텀을 이끌어갈 것으로 내년도에도 기대가 큽니다. 미국과 일본, 동남아 순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구달의 기여도가 약 50%를 넘어설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품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품목군 확대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외로 구달 외형 확대를 도모하고 있고요. 마진 개선 역시 기대가 크기 때문에 클리오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증권은 어제자 43,000원에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년도에 화장품주 살펴보신다면 클리오 한 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 증시가 좀 밀렸습니다만 오늘 장중 저점에서 지금 어떻게든지 2,600선을 좀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좀 플러스로 돌았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큐렉소, MBT 알아봤고요. 따라가 마라 순서에서는 오리온, 크래프톤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